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의 비타민 2주TV 김세형입니다. 오늘의 해결사 코너에서는요, 수학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엄마로서 걱정되시는 마음을 담아주셨네요. 글이 길어요. 해결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1 학생의 엄마입니다. 여학생이고요. 성별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일단 밝힌데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전반적으로 잘하지 못하고요. 공부로는 소질이 없지만 그림 그리는 것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너무 많이 못해서 솔직히 엄마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학을 많이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개념 이해도 느리고 문제 풀이할 때 전개나 연산도 느립니다. 정말 많이 느리다 보니 이 정도면은 애가 푸는 과정을 지켜본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고요. 애도 주눅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숙제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숙제도 덜 하고요. 선생님이 답답하셔서 강하게 이끌면 아이는 상처받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길 반복해서 학원이든 과외든 2-3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또 다시 새로운 학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느리다 보니 아이는 문제 푸는 것을 선생님이 지켜보는 것이 싫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강을 활용한 독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매우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70 후반에서 80 초반이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미대를 진학해도 고1까지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이 너무 무리한 건가요? 미대도 수학 성적을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인서울이나 지역 국립대 미대 진학을 하는데 수학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 아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요. 자, 일단 명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미대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학을 잘해서 손해볼 건 없겠죠. 공부도 당연히 잘하면 유리합니다. 뭐 당연히 홍대 미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수학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둬서 본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입시의 정보 채널로는요, 서울대 미대 선생님들이 수학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일단 들었어요. 물론 실기를 보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고1 수학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서울대 미대를 치는 학생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많이 못하고요, 개념 이해가 어렵고 연산도 느리고 이거는 그냥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머니 굳이 이 학생을 수학을 시켜야 하는지, 일단 이게 제 첫 번째 제안이에요. 아이가 미술을 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면 그림 그리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생이니까 공부를 좀 잘해야 돼. 근데 그거는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미대도 이제 실기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꽤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공부도 잘해야지 좋은 미대를 가는 건 사실이에요. 정시 실기로 간다고 해도 뭐 국어나 사탐 같은 경우에 반영 비율이 꽤 있어서 그 정도 점수가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실기로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떨어진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미대 입시 전문으로 한 선생님께서 제가 한 2달쯤 전에 아는 분의 아이 때문에 한번 문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 미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시 미대 실기 전형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일단 들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싫어한다면 꼭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 가야만 미술에 대한 재능이 꼽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사의 현실에서 그래도 좋은 미대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시험 그럼 중간고사 이제 한 번 봤을 건데요. 근데 70점, 80점 그 성적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어떤 이유인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진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에서 70점, 80점 성적은 화내지 않는 선생님과 그리고 끈기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만들어지는 점수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거나 또는 뭐 전교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도 뭐 80점 중반, 90점 초반, 90점 후반에 있는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이 있지만 70점이나 80점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이의 성실성과 그 성실성을 이끌어내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그것은 제가 여러 개 논문까지 한 4편을 읽으면서 수학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읽어봤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다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부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학생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의 많은 유형을 접해봐야 된다고 하는 그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입니다. 개념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개념 이해라는 게 사실은 유형을 많이 다룬다와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충분히 기초적인 것들, 뭐 심화 개념 증명하는 과정까지 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상위권 애들을 위한 얘기고요.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한다까지가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봐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 문제를 풀어본다까지가 개념을 이해한다가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걸 아이들이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공식도 다 외웠어. 그리고 이 문제 푸는 유형을 배웠어. 그리고 이걸 풀으라고 할 땐 잘해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을 넘어가면요, 이걸 가르치다가 첫 번째 넘어가면 다시 이 푸는 방법으로 첫 번째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 풀이가 왜 이 개념인지 아이가 연관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재밌는 방법은 유형서들 있잖아요. 뭐 많이 나오는 센수학이라든가 뭐 RPM이라든가 그런 기초 유형서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서에 보면 한글이 써 있거든요. 위에 끄트머리에 한글이 있고,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라는 가장 간단한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풀이에 있는 한글이 아래에 있는 유형 문제들에 왜 같은 유형인지를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밑에 보통의 어떤 한글이 하나 있어요. 유형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 문제가 한 3개나 4개 정도가 있는데, 맨 마지막 문제는 보통 중상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위에 있는 3개의 문제 기본 유형은 같은 유형이구나 보는데, 마지막 문제는 이게 왜 같은 유형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숫자를 조금만 바꾸거나 텍스트의 배열만 바꿔도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해버려요. 즉 본인이 그 유형을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이것을 구조화해내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 연습만 꾸준히 하더라도 80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의 답변이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새 목표 하겠습니다. 자, 이주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